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이상한 집에 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때는 1990년대 초반,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살던 동네는 이웃들끼리 왕래도 자주 하고 서로 집안 사정까지 잘 알며 가깝게 지내던 때였습니다. 동네의 또래들과도 거의 매일 모여 골목에서 놀았는데 그 중에 하얀 얼굴에 송아지처럼 커다란 눈을 가진 한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네 집 대문은 녹색으로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철문이었는데 아이들은 그 집을 녹색 대문집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는 귀신의 집 또는 무서운 집으로 통했습니다. 하긴 가끔 오빠네 집에 놀러가서 대문을 열고 마당 쪽을 쳐다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뭔가 어지럽고 멍해지곤 했었죠. 그 오빠네 집의 2층에는 또 다른 4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부부와 어린 2딸이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 가족들은 모두 미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집 밖으로는 출입을 잘 하지도 않고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며 잘 씻지도 않는지 주위에선 역한 냄새가 심하게 풍겨왔습니다. 오빠가 하는 말이 낮이고 밤이고 위에서 쿵쿵 뛰거나 물건을 부수는 소리,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오빠네 집에 놀러 갔는데 2층 계단에서 2딸과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로 저와 다른 친구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 표정이 정말 소름이 끼쳤죠. 정말 오빠네 집은 한낮에도 뭔가 어두침침하고 곰팡이 냄새가 심했습니다. 실제로 오빠의 방과 거실 그리고 부엌에는 시퍼런 곰팡이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오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아저씨 방에는 여자 귀신이 살아. 아침에 일어나면 아저씨 방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나오거든. 그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저씨가 정신병으로 인해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사실 오빠의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도 집 밖으로 많이 걷돌았죠. 한 번은 오빠와 친구들이 우리 집에 모두 모여서 간식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타서 모두 이불을 덮어쓰고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 오빠가 갑자기 자기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한 번은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가느다란 웃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귀를 간질거리는 웃음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고 오빠는 누나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눈을 떴답니다. 아, 진짜 뭐고? 좀. 그렇게 짜증을 내며 팔꿈치로 누나를 툭 쳤는데 옆이 허전하더랍니다. 그래서 손을 더듬거려 보니 누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웃음소리가 TV 볼륨이 높아지듯 점점 커지더라는 겁니다. 순간 오빠가 소름이 확 돋아서 눈을 껌뻑거리며 방 안을 둘러보는데 그 순간에 서랍장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오빠는 온몸이 가위에 눌리듯 굳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서랍장 위에 긴 머리의 어떤 여자가 걸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새까만 머리를 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누나를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대굴대굴 굴리면서 웃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 여자는 2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귀가 찢어질 듯이 큰 소리로 웃고 있었고 그것을 본 오빠는 곧장 방을 뛰쳐나와서 안방으로 갔답니다.
오빠가 다급하게 안방문의 손잡이를 돌리는데 문이 잠겼는지 열리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이 여자의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곁눈으로 본 시야로 여자의 검은 머리카락이 점점 다가오고 있더랍니다. 엄마, 누나, 빨리 문 열어라. 빨리. 그렇게 오빠는 필사적으로 방문을 두드리며 엄마와 누나를 불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자의 웃음소리가 뚝 끊어지더니 이내 잠잠해지더랍니다. 불이 꺼진 깜깜한 집안에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오빠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오빠의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런데 길게 뺀 혀를 뱀처럼 날름거리며 그 여자가 오빠를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엄마와 누나에게 새벽에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냐고 물었지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구석에서 커다란 눈알들이 미친 듯이 껌뻑거리며 오빠와 누나를 쳐다보기도 했고 어느 날은 새벽에 마당에서 어떤 여자가 정우야, 수진아, 정우야, 수진아. 그렇게 오빠와 누나의 이름을 번갈아가며 날이 새도록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방문을 닫고 잠이 들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저절로 눈이 떠지고 반쯤 열려진 방문 틈 사이로는 기다란 머리카락이 마치 커튼처럼 달려서 발끝에 닿아있기도 했답니다. 집안의 조명이 나가는 것은 예산일이고 수도꼭지를 아무리 고쳐도 물이 새어나와 마치 시계의 초침처럼 똑똑 그런 소름 돋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몇 년간을 더 버티던 오빠네 가족은 결국 오랫동안 가족같이 기르던 강아지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며 발작을 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곤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무렵 오빠네 가족은 거의 파탄이 났습니다. 오빠의 새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고 불황자처럼 동네를 떠돌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빚을 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네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의 부모님은 서로 고함을 지르며 거의 매일매일 싸웠고 결국엔 오빠의 새아버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오빠의 어머니는 천식을 얻어 몸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오빠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던 그 누나는 심한 방황 끝에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빠의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누나를 찾으러 다녔고 그즘 오빠마저 심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빠네 가족은 소리 소문 없이 동네를 떠났고 그 이후로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연히 엄마와 함께 그 오빠네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무속인의 집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저는 아직도 제 무릎 위에 앉아있던 오빠의 강아지가 발작을 하던 그 끔찍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집터라는 것이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습니다.